아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안녕하세요. 더브레인 행복충전소 안양 평촌센터 소장 문하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사례는요. 못한다고 안 해, 싫어, 이런 말을 달고 사면서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진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찾고요,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는 성인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인간 발달 과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것의 근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성 발달입니다. 사회성 발달은요, 우리가 속한 사회에 적응성을 잘 발달시켜 나가는 걸 말해요. 공인된 언어를 함께 사용을 하고요, 감정을 같이 공유하고요,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건전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성향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사회성 발달입니다. 원만한 관계를요, 잘 유지하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인 사회인지 발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 시기의 사회인지 발달은요, 특히 역할 수용 능력의 발달과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사람은요, 감각기관이 발달하면서 두뇌가 발달하는 만큼 정서 안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성은요, 정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감각기관의 발달은요, 두뇌 발달로 이어지고, 또 정서 안정은 사회성 발달로 이어지거든요. 요즘 일선 학교에서요, 아이들이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교사랑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사회와 학교, 그리고 또래의 문제도 개선되고 교육되어야 되지만요, 가장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건 저는 가정 공동체에 대한 그런 교육이랑 개선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의 올바른 그런 관계는요,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안정된 정서는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이가 처음 상담으로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저희들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피하고요, 자신감 없는 목소리였는데요, 그 목소리가 또 굉장히 여성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이제 또 3살 아래에 초등학교 4학년인 여자 동생이랑 같이 왔었는데요,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엄마와 여동생한테 너무 의존적이었고요, 매사에 너무 징징징징 거리는 그런 조르는 말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또 남자답지 못하다 그래서 아빠가 많이 혼을 내셨나 봐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회성 발달이 부족한 이 친구는요, 정서적인 안정감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런 친구들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훈련 와서요, 얼마간은 저희들이랑 이렇게 같이 훈련하는 것도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입회하에 우리 친구가 훈련을 하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어머니가 혹시라도 자리를 피하게 되시거나 비우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3살 아래에 있는 여동생이라도 꼭 참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직은 이제 선생님들이랑 라포 형성이 잘 되지가 않아서 심리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여동생의 그런 입실하에 감각기관을 훈련을 하면서요, 훈련의 민감도를 높였습니다. 이 아이는 감각기관 훈련 프로그램 중에서도요, 유독 시지각 훈련을 굉장히 많이 힘겨워했어요. 시지각 훈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 눈이 아프다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했어요. 반면 정보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집중력과 집중 유지력을 증가시키는 감각 통합 훈련은요, 엄청 또 재미있어 했습니다. 착하고 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간식 같은 걸 갖고 와서 막 훈련생들을 나눠서 먹는 그런 예쁜 마음도 가지는 아이였는데요. 근데 중학교 1학년에 맞지 않는 그런 어리광도 굉장히 심한 친구였어요. 맨날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배고파요, 저 아파요, 이러면서 어리광도 엄청 부리면서 칭얼대던 그런 말투. 그래서 이런 훈련 내내 달래면서 훈련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저희는 시지각이랑 청지각, 감각 통합 훈련을 하면서요, 감각 기관을 발달시키며 성취감이랑 자신감을 끌어올렸고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또 우리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대화는 할 때 어떤 말과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또 아이와의 소통 방법 같은 거를 통해서 부모님 교육을 들어갔고요. 아이의 사회성 훈련을 하니까 점점 자신감이 아이가 생기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요, 엄마랑 동생 없이도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되니까 쫑알쫑알쫑알쫑알 말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훈련 2개월 차에는요,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봤나 봐요. 근데 도덕은 조금 어려웠대요. 그래도 국어랑 수학, 사회 같은 거는 그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시험 기간 내내 훈련 빠지니까 빨리 훈련이 가고 싶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훈련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요, 이 아이는 사회성이 더 좋아졌어요. 자신감이 회복되면서요,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할 줄 알았어요. 이제 칭얼대는 말투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점차 선생님한테 의존하던 그런 훈련도요, 자기 주도적으로 훈련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자가평가에서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는 눈이 덜 피곤하대요. 눈이 덜 피곤하니까 시각 훈련 받는 게 재미있어졌대요. 책을 읽거나 이럴 때 졸음이 많았었는데 이런 게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집중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기 싫어서 맨날 미뤘던 그런 숙제도요, 이제는 다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대요. 모든 활동에서의 그런 어색함이나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친한 친구도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에는요, 수업 시간에 자주 많이 움직여서 혼이 났대요. 근데 요즘은 참는 능력도 많이 좋아져서 수업에 집중을 잘하니까 선생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나 봐요. 학교 가는 게 굉장히 즐겁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 능력이 높아지니까 지시사항을 잘 이해하고요, 그거에 따른 행동을 잘하는 아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8개월이 되니까 우리 아이가 기말고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어 실력이 점점 늘어나면서 98점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좀 기뻐하더라고요.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자신감이 붙은 결과였습니다. 자신이 평가하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자신감이었거든요. 자신감이 생겨서 요즘 모든 게 재미있대요. 이 아이의 말처럼 이제는 자신감 이씨 행동을 하고요, 감정을 정리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되니까 어머니랑 여동생한테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인 자세로 생활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에서 말씀드린 사회성이 떨어지고 의존도가 높은 아이가 있으시면요, 부모 교육을 함께하는 그런 훈련센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우리 아이도 엄마도 행복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